자,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보드 컨트롤러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쪽에 가보시면 보드 컨트롤러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 뉴에서 집어넣어 놨는데 그 보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에 보드 컨트롤러 진행을 해서 쓰실 때에 그 보드 컨트롤러 안에다가 URI 가지고 이제 트라이 캐치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그 이쪽에 execute라는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로고를 찍기 위해서 execute라는 클래스라는 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었는데 이때 execute에 가보시면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해 보시면 서비스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그 데이터를 전달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실행하는 겁니다. 서비스 실행하는 거고 전달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저희가 뭘 했냐면 여기 권한 처리를 했습니다. 권한 처리를 했는데 권한 처리는 주석 처리해 주세요. 요거는 필터를 이용했죠. 저희가 오더리티 필터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더리티 필터를 사용해서 URL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바단에서는 이렇게 오더리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썼는데 그런 오더리티 필터를 사용했어요. 현재는 권한 처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진 않았어요. 짜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서 그 URL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처리하는 것을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보드 컨트롤러 쪽에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놈을 이렇게 썼는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제 넘겨받고 할 때 전달하고 할 때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계산해내고 현재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처음 시작되는 줄, 그 다음에 끝나는 줄,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산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 여기 get instance는 데이터만 전송되는 데이터만 전달받습니다. 컨트롤 꽉 눌러보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해야 값을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생성을 하고 저장한다. 이건 똑같이 되어 있고요.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 페이지를 받아서 문자열 페이지, 원래 페이지가 롱 타입인데 걔를 이제 페이지를 받아서 이렇게 그 페이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처리, 있으면 전달되는 값이 있으면 전달되는 값을 그 롱타입으로 바꿔서 다시 집어넣자. 없으면 1입니다. 1. 기본값. 위에다가 1로 생성해놔서 생성자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이 페이지가 1입니다. 1페이지. 기본값이 그냥 세팅이 되고요. 넘어오는 값이 있으면 넘어온 값으로 세팅하자. 되시겠죠? 그래서 페이지나 퍼페이지나 이런 걸 바꾸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그 URL을 이제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문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 컨트롤러에 예전에 자바 할 때는 무한반복하는 거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무한반복은 화면단에서 브라우저 화면단에서 무한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시고요. 그 URL을 한 개 꺼낸 다음에 URL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래서 URI가 슬래시 보드 리스트.2 그 다음에 슬래시 뷰.2 슬래시 보드의 뷰.2 그 다음에 글 등록이 이제 여기 3이 아니라 이제 write.2가 되는 거죠. 슬래시 보드 write.2 이렇게 이제 슬래시 write 폼 write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요 자바 할 때 그 요렇게 제목이나 이걸 받으세요. 이게 폼입니다. 폼. 그러니까 write 폼.2와 write.2가 있어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케이스문에 의해서 이제 쓰시면 일반 게시판 글 등록 폼이 있고 일반 게시판 글 등록 처리가 있어요. URL이 되셨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차분히 좀 써주실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처리는 write.2입니다. 처리는 이게 처리가 아니라 화면단 보여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세요. 이거는 write 폼.2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 외부로 가면 시스템이 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하시고 얘가 이제 서비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이니 클래스에도 서비스를 생성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니 클래스에서 꺼내 가져오자. URI에서 꺼내 가져오는 걸로 쓰시면 제가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맵에서 이거 URI를 써가지고 썼는데 저희가 보드 슬래시 리스트.2라고 썼으니까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나온다. 아시겠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 한번 가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DAU가 필요하니까 DAU 변수 선언해 주고요. 프라이빗 변수로 세터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 써서 이니 클래스에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조립까지 다 해놨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는 여기 set total로를 해야 페이지 처리를 합니다. 페이지 처리. 그래서 컨트롤 키 꽉 눌러 클릭해 보면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 현재 페이지의 데이터를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이전 페이지까지는 스킵시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하면 현재 페이지 처음 시작되는 줄의 글 번호 처음 시작 번호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퍼 페이지 플러스 하면 다음 페이지의 시작 번호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1하면 현재 시작 번호의 끝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페이지 계산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단 JSP에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엔드 페이지를 보정해 줘야 되는데 엔드 페이지는 그 총 페이지를 넘을 수 없어요. 엔드 페이지라고 이해하는 거는 페이지 네이션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쭉 만들 건데 여기가 1, 2, 3 이렇게 해서 클릭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4. 요게 엔드 페이지예요. 이해되시겠죠? 엔드 페이지. 얘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했는데 이게 한 페이지 이게 한 페이지 그룹에다가 1부터 10까지 하겠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이렇게 계산해 얘기하면 스타트 페이지가 1페이지고 엔드 페이지가 10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 페이지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0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4를 10에다 넣어줘야 한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 4를 10에다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원래 10으로 되는 걸 이렇게 바꿔서 엔드 페이지를 4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돼 있다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코드는 라이브러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호출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계산이 되는구나. 계산을 안 하면 페이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서비스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set total row를 이용해서 이거 데이터 전체 데이터 가져와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 어디서 가져오지? DB에서 SQL 문으로 DB에서 SQL 문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는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get total row를 한 개 만들어서 쓰시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썼어요. 물음표 같은 거 세팅을 안 했는데 왜 넘겼냐면 나중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에 대해서는 이게 뒤에다 붙여야 돼요. 외열 문장을 붙여야 돼서 넘긴 겁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쿼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토탈로 카운트 세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 세 가지고 쿼리는 되게 짧습니다. select count from board 세 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가지러 간다.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러 가서 여기 DAU의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겨서 처리가 되고요. 1, 2, 3, 4, 5, 6, 7은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해당되는 건 동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가져올 걸 전부 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든다. 됐죠? 담아서 넘깁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리스트가 어디로 넘어와요? 서비스로 넘어옵니다. 서비스로 넘어와서 이쪽에 데이터가 하게 되고 이 서비스에는 리스트 데이터만 넘기면 되니까 이게 리스트 메소드만 넘기고 getTotalRow는 페이지 오브젝트에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데이터를 화면 단에서 보여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쓸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보드 컨트롤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실행된 결과를 어디다 담아요? 리퀘스트에 담았습니다. 리퀘스트에 담으면 출력한다는 애인데 저희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 또는 저장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지금 리퀘스트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리퀘스트에 저장을 하면 어디까지 전달이 돼요? JSP까지 전달이 된다. 아시겠죠? 전달된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담으세요. 그래서 컨트롤러에는 리퀘스트가 컨트롤러까지 와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컨트롤러까지 파라미터로 넘어와 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보내주고 수집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쪽에 갖다 주고 저쪽에 갖다 주고 그게 컨트롤러죠. 그게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DB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JSP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JSP 정보는 뭐냐? JSP 정보는 요 앞에 있는 거는 계속 똑같이 붙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디스패치 서블리스 하자. 얘는 보드에서 그 JSP로 가세요. 이거를 보드 리스트에서만 할까요? 그게 아니죠. 보드 뷰에서도 하고 노티스 리스트에서도 하고 노티스 뷰에서도 하고 멤버 리스트에서도 하고 멤버 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만 넘겨서 이쪽으로 디스패치 서블리스로 넘겨주세요. 아시겠죠?
JSP 쪽으로 포워드 시켜서 넘겨주세요라고 이쪽에 요 정보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넘기는 거는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JSP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이쪽에 리턴되는 데이터 JSP 정보가 지금 이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JSP로 끼워 넣기를 해서 사용이 됩니다. 디스패치 서블릿에서는 저희가 이제 짤 때는 그냥 넘겨주세요. 포워드 시켜서 넘겨주세요 라고만 써놨어요. 이렇게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 부분에 요청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JSP 쪽으로 진행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그 얘네들을 운반하는 객체에 해당되는 게 여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느 JSP로 운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집어넣어 준다. 요때 이제 요 JSP를 여기고, 요게 고정이죠. 얘는 앞뒤에는 고정입니다. 고정 되시겠죠? 그리고 점프오드 하면 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할 때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전달해서 요거는 이제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처리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걔한테 아웃을 통해서 계속 출력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화면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그 포워드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걔 처리가 다 끝나면 샌드 리다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문자열을 리턴해서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보드 슬래시 이렇게 그냥 보드 리턴할 때 그냥 보드 슬래시 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JSP로 포워드 시켜라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이 앞에 리다이렉트 땡땡이라고 붙이면 리다이렉트 땡땡이라고 붙이면 샌드 리다이렉트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떨 때는 JSP로 포워드 시켜야 되고 어떨 때는 샌드 리다이렉트 시키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변수의 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리턴되는 게 한 개예요. 리턴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얘 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포워드 객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에서 리턴 스트링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다 리다이트 땡땡을 써가지고 얘가 샌드 리다이트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샌드 리다이트 땡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이제 샌드 리다이트를 시키고 그 없으면 포워드를 시키고 이렇게 구분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리는 안 했습니다. 처리를 안 해서 처리를 안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리스트까지 가니까 그 리스트 JSP까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JSP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모듈 중에서 슬래시 보드가 없으면 이제 URL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슬래시 보드만 처리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되시겠죠? URL이 없는 거고, 아직 메인 처리도 안 해놨습니다. 일반 게시판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외에 나머지는 404 잘못된 URL을 요청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JSP로 포워드 시켜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뷰스 아래에 보드 밑에 list.jsp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반복문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반복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 퍼센테이지 뭐 포문 이런 포이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얘를 태그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태그 이런 걸 함께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게 리퀘스트가 들어오니까 리퀘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열고 리스트 이렇게 해서 꺼내시는데, 이게 반복문 처리하는 포이치 C 땡땡 포이치 이게 JSTL이죠. 포이치를 이용해서 이걸 한 개씩 꺼내 가지고 이제 부유에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 아시겠죠? 데이터에 있는 만큼 여기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사이트 메시인데, 사이트 메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스트 데이터 뿌리는 데까지 했고요. 저희는 이제 서버를 실행할 때 제발 이제 서버를 컨트롤 F12 누르시면 안 돼요. JSP에서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서버를 저희가 여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놓은 서버를 스타트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빈 브라우저 한 개 이렇게 여시고 됐죠. 여기다 로컬호스트, 원래는 이제 로컬호스트만 치면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닷컴만 치지 네이버닷컴에 슬래시 index.html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만 치면 이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인 처리거든요. 근데 아직 메인 처리를 안 해서 저희는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뭐 리스.2 그 다음에 뭐 뷰.2 이 정도 처리가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아직 완벽하게 된 거는 리스트밖에 없어요. 엔터 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링크는 아직까지 뭐
메인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웹 라이브러리들은 다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 F12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사이트 메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이트 메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여기 뭐 부트스트랩 4에 해당되는 CSS, 그 다음에 JS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이제 웹 라이브러리나 이제 공통적으로 써야 됐거나 이런 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팀 회의를 걸쳐서 표준화 시켜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뭐 더 써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개인적인 페이지에다가 적용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W3스쿨스의 부트스트랩 4에 맞춰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4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그 등록을 했는데, 이때 등록할 때 그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JSP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밑에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jsp 요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면 전체적인 것에 다 적용이 돼서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부트스트랩 4와 jQuery 라이브러리 여기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등록을 안 하셔야 돼요. 그 따로 등록을 또 하시면 충돌이 일어나서 두 번 실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메소드를 만나면 두 번 실행이 돼서, 그 특별히 여기 부트스트랩은 토글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토글. 그러면은 토글은 열었다가 한 번 클릭하면 열고 한 번 클릭하면 닫혀요. 근데 그 이게 두 번 들어가면 열렸다 닫혀버려요. 열렸다 닫히면은 안 보여요. 그냥 결국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 들어가서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게 그런 거는 이제 충돌에 해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살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콘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콘스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이 아이콘스에 해당되는 것도 아이콘 레퍼런시스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 폰트 폰트 어썸의 5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안 써가지고 이거 등록을 해서 저는 등록돼 가지고 쓰긴 씁니다.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줘야 돼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부트스트랩 3입니다. 부트스트랩 3에 해당되는 것이 돼가지고요. 그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있는 이제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쓰려면 요것도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CSS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try yourself 여기 try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데 얘네들도 내가 쓰려는 것을 이렇게, 나 지금 아이콘 쓰려는 것을 여기 여기다 부트스트랩 4에 해당되는 것을 등록을 해놨는데, 여기 등록을 해놨지만 이렇게 이제 링크를 한 개 더 걸어서 여기 이제 지금 아이콘에 해당되는 아이콘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한꺼번에 등록을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쓴 게 이제 지금 사용하신 게 그 폰트 어썸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글 4, 그 다음에 구글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 3입니다. 부트스트랩 3 이렇게 달아놓을 거다. 그 부트스트랩 3는 그 4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조금 4도 되고 3도 되고 좀 이러려면 이제 같이 등록해놔도 되긴 하지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개씩 빼면 되죠. 빼고 이제 부트스트랩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 클릭하시면 이게 부트스트랩 3에 대한 CSS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3는 스크립트는 빼고요. 스크립트는 이게 클래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트스트랩 3는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시는 게 부트스트랩 3가 아니라 부트스트랩 4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앱 3는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아이콘 때문에 아시겠죠?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요게 이제 그 부스앱 3의 아이콘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클래스도 먹어가지고 클래스 해당되는 클래스도 먹어서 옛날 부스앱 3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동작은 안 돼요. 동작은 안 되지만 그 모양은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CSS가 모양입니다. 디자인 부분이라서. 이래서 이제 CSS 부스앱 3는 빼죠. 아무래도 이게 약간 원래 안 되는데 이런데 되면 좀 그러니까 빼시고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랩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롬이는 구글이 있는데 구글 아이콘 트라이 요셀프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링크 부분 CSS 부분이니까 스타일만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클래스에 의해서 얘가 동작이 돼서 그리고 얘네들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놓고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대로 아이콘도 이제 저희가 클래스만 바꾸면 아이콘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여러분들이 총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션.js에다가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여기 있는 스타일들도 뭐 지워도 되고 이제 써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쓰셔도 되고 제가 그 마진을 지금 마진 써놓기에 너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이쪽에 라이브러리도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전부 다 웹 라이브러리라서요. 그 JSP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자바단에서 DB가 넘어오는 순간 자바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바는 오류가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기 데이터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쪽에서 다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오류가 있는 거냐면 얘네들은 이제 그 JSP 쪽에서 오류가 난 거죠. 데이터 처리를 하다가 오류가 나서 처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었죠? 자, 그럼 이제 list.jsp를 할 때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jQuery를 사용할 수 있다. jQuery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이제 jQuery를 쓰려면 라이브러리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을 안 했는데 jQuery를 쓸 수 있어요. 이유는 이제 그 위에 그 데코레이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개발을 해놓으면 나중에 요거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개발했으면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할 때는 지워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